입이 모공이 심하게 넓어지거나 눈에 보일 정도라면 화장품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는 실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히 개선하고 싶다면 병원 시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홈 관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집에서 유지나 보조 용도로 관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닥터온 윤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다가 내 모공이 왜 이렇게 커졌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들이 모공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공은 스위치처럼 버튼 하나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모공이 넓어지면 그걸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을 넓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3가지, 그리고 올바른 모공 축소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넓은 모공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우선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지 분비 과다.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은 분들이 있죠. 혹은 식습관이나 호르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지가 과다 분비될 때가 모공이 확장이 되겠죠. 두 번째, 잘못된 여드름 관리인데요.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거나 염증을 방치해가지고 흉터성으로 변하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인데요. 사실 모공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커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모공이 늘어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의 벽이 늘어져서 세로 모공 같은 형태로 늘어져 있는 경우가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분들은 탄력 저하보다는 평소의 생활 습관 또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어떤 습관 때문에 모공이 그럼 넓어지는 건가요? 첫 번째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인데요. 흰 밀가루, 설탕, 시럽, 당이 많은 음료를 자주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죠. 이 인슐린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IGF 인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모공을 넓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웨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 프로틴이나 유천 단백질, 이것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거나 몸 만들 때 프로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모공에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죠. 과요불급이라 하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운동하고 몸 만들려고 프로틴을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그럼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져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을 무리하게 손으로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모공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키고 제대로 짜지 않으면 염증이 주변으로 번져서 모공성 흉터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화장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바르고 클렌징을 과도하게 하는 건데요. 특히 모공이 넓은 분들이 모공 축소 크림, 탄력 크림 이런 수십 종류를 막 덧발라서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피지 배출이 막혀서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한 클렌징을 하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하게 되죠. 화장품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죠. 모든 게 과요불급이라 하죠. 그래서 저도 평소에 4가지 이상은 바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넓어진 모공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 하죠. 밀가루나 흰빵, 설탕, 시럽, 당이 높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통곡물이나 채소, 단백질 같은 균형 잡힌 식단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유청 단백질도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드름이나 뾰루지 이런 것들을 올바른 압출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면봉 2개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360도 방향으로 압을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붉고 염증이 심하다면은 웬만하면 병원에서 전문 압출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원장님이 또 그런 압출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드름 치료할 때 제가 직접 압출을 하고 있죠. 저희 병원은 관리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가벼운 제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공이 고민이라면 오일리한 제형보다는 가벼운 로션이나 젤크림 같은 것을 자주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각질 제거를 하고 클렌징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순한 세안제로 하다 보면은 피지가 저류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고 피부 타입에 맞는 세정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강한 제품을 벅벅 문지르면 자극이 심해서 안 되겠죠. 결국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탄력 관리입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는 모공 확장에는 노화 영향이 크니까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탄력 피지 조절 성분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 1에서 2회 정도는 모델링 팩이나 시트팩을 활용해서 온도를 낮추고 수분감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도 모공이 좀 줄어드는 걸 실감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집에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여드름을 올바르게 짜고 탄력 관리 등을 실천하시면 모공 형태를 어느 정도 막거나 완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만으로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화장품만으로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나라 피부과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화장품의 과장 광고에 너무 또 속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미 모공이 깊게 파인 모공성 흉터나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진 그런 피부는 화장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넓어진 모공을 눈에 띄게 줄이고 싶다거나 또는 주사기처럼 쏙 파인 흉터가 고민이시라면 병원에서 전문 시술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사실 해당하는 시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술의 원리적인 부분에 맞춰서 시술을 하고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원장님들만의 노하우로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지 분비가 있다면 피지 조절하는 레이저하고 균을 줄여주는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피부를 당겨봤을 때 피부 겉면의 탄력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모공을 줄여주는 콜라겐 스킨 부스터나 타이트닝 해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하고요. 모공의 자체적인 크기와 흉터의 문제라면 섬유 조직을 끊어주는 시술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컴바인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치료해서 좀 좋아진 케이스들도 좀 있나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사례를 하나 들면은 오른쪽 위의 사례는 3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모공하고 그리고 볼 쪽에 있는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로 집에서 관리를 했지만은 티가 잘 안 난다고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의 상태를 보면은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공이나 흉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먼저 레이저나 주변 콜라겐을 자극하는 시술을 하고 또 섬유 조직을 끊어주고 여러 가지 재생 성분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복합적으로 5회 정도 시술을 했는데요. 5개월 뒤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모공 크기가 줄고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흉터도 많이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여드름 흉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요. 집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했지만은 실제로 흉터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진단을 해보니까 박스형 타입이나 또는 룬링형 타입의 흉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흉터 치료를 한 8일 정도는 하셨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8개월 정도 뒤에는 흉터가 많이 옅어지고 모공도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후 사진을 보니까 완전 열살은 어리신 것 같은데 집에서 맨날 화장품 바르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병원 한번 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히 개선하고 싶다면 병원 시술이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홈 관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집에서 유지나 보조 용도로 관리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습관은 정제 탄수화물, 당분 과다 섭취, 잘못된 여드름 압출, 화장품 과도 사용, 잘못된 클렌징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고요. 여기에 노화 원인까지 더해져서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집에서 습관만 바꿔도 어느 정도 예방과 개선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이미 모공이 심하게 넓어지거나 눈에 보일 정도라면 화장품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기는 실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말씀드린 집에서 홈관리 그리고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하시고 조금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전문 시술을 한번 받는 게 시간과 비용, 노력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잠실세네 리프원 대표원장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